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라, 역사편 일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는 일도 탐정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당연히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탐정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나지 않을까요? 이 역사 분야에도 시민사학자 유튜버 책보고라는 책보 선생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보고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개 인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는 청해 출신이라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얘기를 들었고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청해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는 청해가 전라남도 완도라고 이렇게 비정하고 있지만 전라남도 완도에는 장보고의 유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증거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할 때 뭘로 싸웁니까? 논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되어 있는 법률, 법리와 그리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싸우게 되고 그 법리와 증거 자료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거거든요. 현재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고 그리고 30년 전에는 4천만의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는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이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활동하던 1200년 전, 그때의 인구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많이 봐줘도 지금 현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23년 현재 완도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47,00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보고가 활동하던 1200년 전에 완도의 인구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많이 쳐줘도 1만 명이 안 되는 거죠. 장보고는 역사적 자료에는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란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1만의 군사로 청해를 지켰다고 하는데 당시 1만 명도 안 되는 완도의 인구에 장보고가 1만의 군사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1만 명의 군사가 아닌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군사였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전라남도 완도가 아닌 청해가 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보고가 활동하던 청해는 어디였을까요? 이 유튜버 책보고의 주장은 이 청해가 중국 대륙의 산동반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산동반도 청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청도, 푸를 청의 섬도거든요. 산동반도 청도의 인구는 현재 1000만 명인데 1200년 전 10분의 1 정도를 감안을 한다면 그러면 100만 명이 되거든요. 그 100만 명의 인구 중에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는 그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그 산동반도 일대를 신라가 차지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 540년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 했잖아요. 근데 그 우산국이 어디에 있냐면 이 청도 지역에 바로 밑에 우산국이라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거에 고지도에도 우산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실리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산동반도와 그 밑에 지방인 그 안우이성 그 일대가 신라의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장보고는 중국 대륙 산동반도에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고 신라인들이 운영을 했으며 이제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가지고 제당 신라인들의 결집을 맡았는데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신라의 우산국도 청도의 아래쪽에 있고 장보고도 300년 뒤에 산동반도에 거기서 활동을 했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 학계의 그 논리인데, 신라의 유능한 장군 이사부가 그 울릉도에 뭐 볼 게 있다고 그 정벌을 하겠습니까? 현재 울릉도의 인구는 9,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0년 전에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됐겠습니까? 1000명은 됐겠어요? 1000명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울릉도에 그 군사가 있었겠어요? 우산국이라고 하는 그게 나라였겠습니까? 아니죠. 1000명도 안 되는 그 인구에 신라의 장군이 그거를 정벌하러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산동반도에 적산 법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큰 절이 있고 장보고에 큰 동상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토의 완도에는 훨씬 더 큰 절이 있고 더 화려한 장보고의 동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청도는 푸른 섬이라는 뜻으로 섬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요, 구글 지도를 보면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 이제 해수면이 낮아진 곳도 있고 해수면이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남유럽에 보면 이제 도시가 이제 가라앉은 그런 도시들이, 그런 유적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반대편인 이제 동아시아에는 반대로 해수면이 낮아지고 땅이 올라오는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청도가 섬이었기 때문에 청도라고 불렸던 겁니다. 천하고금 대청편람도를 보면 400년 전 청나라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산동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0년 전에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빼박이죠. 이러면 산동반도가 섬이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현대건설처럼 이제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간척지 사업을 한다고 이 지역을 이제 다 메꿨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장보고의 직책이 청해진 대사이지 않습니까? 청해진 대사, 푸른 바다의 군사기지, 군사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청해진. 우리 역사학자들은 여기가 완도의 청해진 장보고의 군사지역이라는 군사기지라고 이렇게 비정을 한 겁니다. 독도 경비대도 20명에서 30명씩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둔을 하거든요. 여기가 실제로 청해진이라면 여기에 몇 명 정도 주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빨리 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하루빨리 그 진범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학계도 빨리 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 완도가 아니라면 빨리 풀어주고 새로운 청해를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해상왕 장보고 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탐정개혁실천연대 탐정 채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